밤이 깊어질 무렵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외투를 벗으며 주변을 살폈다. 그는 성호를 보고 잠시 서 있다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지연은 그 얼굴을 알아봤다. 오래전 집 앞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갔던 사람. 아버지가 동네 친구라고만 소개했던 사람. 남자는 성호의 손을 잡고 낮게 말했다. 또 혼자 다 해놓고 가려고 하네. 시간이 흘렀다. 남자는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다. 지연 맞은편이었다. 두 사람은 성호를 사이에 두고 마주봤다.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박영수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지연입니다. 서로 이름을 확인했다. 더 할 말이 없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영수는 성호를 봤다. 오래 봤다. 마치 모든 걸 기억하려는 것처럼. 얼굴을, 주름을, 숨소리를. 지연은 그를 봤다. 그의 표정을 읽으려 했다. 슬픔인지, 후회인지, 그리움인지. 성호 씨는 영수가 말을 시작했다. 그러다 멈췄다. 말을 골랐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과거형이었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영수는 계속 말했다. 정직했고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어요. 지연은 들었다. 아버지 이야기를. 자신이 모르는 아버지 이야기를. 우리가 회사를 시작했을 때 성호 씨는 밤을 새워 일했어요. 기술 개발에 미쳤죠. 잠도 안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저는 걱정했어요. 쓰러질까봐. 하지만 성호 씨는 괜찮다고 즐겁다고 했어요. 영수는 미소 지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그땐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둘 다 뭔가를 만들어가는 기쁨이 있었죠. 돈은 없었지만 꿈은 있었어요. 지연은 상상해봤다. 젊은 아버지를, 열정적인 아버지를, 웃는 아버지를. 하지만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녀가 아는 아버지는 늘 조용했다. 무표정했다. 꿈 같은 건 말하지 않았다. 영수가 계속 말했다. 회사가 잘 될 때 우리는 확장을 계획했어요. 사무실을 옮기고 직원을 더 뽑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성호 씨는 밤낮 없이 일했죠. 기술 문제를 해결하느라 며칠씩 회사에서 잤어요. 그는 멈췄다. 숨을 쉬었다. 계속 말하기 힘든 것 같았다. 하지만 계속 말했다. 그러다 IMF가 왔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매출이 끊겼고 자금이 막혔어요. 우리는 은행을 찾아다녔어요. 투자자를 만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연은 숨을 죽였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결국 회사는 무너졌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요. 거래처 대금도 못 갚았어요. 우리는 개인 보증을 섰던 거예요. 집도 차도 다 넘어갔죠. 성호 씨 부인도 그때 떠났다고 들었어요. 지연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떠난 이유를 처음 알았다. 가난 때문이었다. 빚 때문이었다. 무너진 꿈 때문이었다. 영수가 말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원망했어요. 내가 영업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기술 개발에만 몰두해서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했죠. 사실 누구 잘못도 아니었어요. 시대가 그랬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탓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다시 말했다. 마지막 날 회사 사무실에서 우리는 싸웠어요. 크게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결국 성호 씨가 말했죠.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지연은 가슴이 아팠다.
영수의 목소리가 너무 아팠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20년 넘게 전화번호는 남겨뒀지만 한 번도 누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로 뭐가 해결되겠어요. 영수는 성호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보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성호야, 너 진짜 못됐다. 끝까지 혼자 가려고 하냐고. 지연은 영수를 봤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지연도 울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울었다. 성호를 사이에 두고 시간이 더 흘렀다. 새벽이 가까워졌다. 병실 밖이 더 조용해졌다. 세상이 잠들었다. 하지만 이 병실만은 깨어 있었다. 영수가 입을 열었다. 성호야, 미안해. 그는 성호에게 말했다. 내가 그때 너한테 심한 말 했어.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우리 둘 다 잘못이 없었는데. 그냥 운이 나빴던 거였는데.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숨을 쉬었다. 가늘게, 규칙적으로. 영수가 계속 말했다. 나는 다시 일어섰어. 작은 회사 다니면서 빚 갚았어. 재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 평범하게 살았어. 너도 그랬겠지? 너도 열심히 살았겠지? 지연이 대신 대답했다. 네. 아버지도 열심히 사셨어요. 저 키우시느라. 혼자서. 영수는 지연을 봤다. 그랬구나. 그는 미소 지었다. 눈물이 고인 채로. 역시 성호야. 책임감 하나는 끝내주지. 병실이 다시 고요해졌다. 링거액이 떨어졌다. 심전도가 울렸다. 숨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의 숨소리. 영수가 말했다. 성호야, 내가 내 연락처를 남겨뒀다는 거 오늘 알았어. 따님이 전화해서 나는 내가 날 완전히 잊었을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네. 너도 나처럼 지우지 못했구나. 성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영수는 그걸 느꼈다. 야, 들리냐? 내가 날 지우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널 지우지 않았어. 전화번호 그대로 남아있어. 20년 동안.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두 사람의 우정이 보였다. 깨진 우정이.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우정이. 영수가 말했다. 성호야,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때는 싸우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자. 약속해.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숨을 쉬었다. 영수와 지연은 그 숨소리를 들었다. 점점 가늘어지는 숨소리를. 지연은 물었다. 두 분 어떤 사이세요? 남자는 손을 놓지 않은 채 대답했다. 같이 일했고, 같이 망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고 약속한 사이입니다. 병실의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렸다. 지연은 그제야 아버지가 왜 늘 전화를 멀리 했는지 이해했다. 남자는 지연을 봤다. 그래도 마지막엔 내가 남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앉아서 두 사람을 봤다. 아버지와 영수를. 2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을. 영수가 말했다. 따님 괜찮으시면 성호 씨 얘기 좀 더 해도 될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듣고 싶어요. 아버지 얘기를.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말할까? 그러다 입을 열었다. 성호 씨는 웃을 때 눈이 작아졌어요. 엄청 작아졌죠. 처음 봤을 때 놀랐어요.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구나. 지연은 상상했다. 웃는 아버지를. 하지만 기억이 없었다. 아버지가 크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었다. 회사 잘 나갈 때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소주를 마셨어요.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성호 씨는 술을 잘 못했어요. 2병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졌죠. 그런데 그렇게 마시면서도 웃었어요. 내일 할 일 얘기하고 다음 프로젝트 얘기하고 영수는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한 번은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경쟁사 3곳을 제치고 성호 씨가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해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취하도록 마셨어요. 성호 씨가 길에서 넘어지기도 했죠. 내가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지연은 그 장면을 상상했다. 젊은 아버지, 취한 아버지, 친구에게 기대는 아버지. 성호 씨는 가족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인 얘기, 딸 얘기, 특히 따님 얘기를 많이 했죠. 딸이 어떻게 예쁜지, 어떻게 똑똑한지. 자랑이 끝이 없었어요. 지연은 놀랐다.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했다고? 그렇게 말이 없던 아버지가? 영수가 계속 말했다. 회사가 어려워질 때 성호 씨가 제일 걱정한 게 따님이었어요. 딸 학비를 어떻게 하냐고, 딸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다고. 지연은 가슴이 먹먹했다. 아버지는 그런 걸 걱정했구나. 그런 걸 미안해했구나. 제가 그랬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 둘 다 잘못 없다고. 그냥 운이 없었던 거라고. 하지만 성호 씨는 듣지 않았어요. 계속 자기를 탓했어요. 영수는 성호를 봤다. 그때 내가 더 위로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근데 나도 힘들었어요. 나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호 씨를 놔줬어요. 아니, 밀어냈어요. 지연은 영수를 봤다. 그도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마지막 날 성호 씨가 나한테 말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고. 서로 상처만 줄 거라고. 나도 그렇다고 했어요. 화가 나 있었거든요. 세상에 성호 씨한테, 나 자신한테. 영수는 손으로 눈을 닦았다. 근데 집에 가서 후회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붙잡지 않았을까? 전화하려고 했어요. 몇 번이나. 근데 못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아니, 두려움 때문에. 성호 씨가 날 거절할까봐. 지연이 말했다. 아버지도 똑같았을 거예요. 전화하고 싶었지만 못했을 거예요. 영수는 지연을 봤다. 그렇죠? 그는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전화번호 하나만 남겨뒀어요. 박영수 씨 번호만. 영수는 눈을 감았다. 숨을 쉬었다.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요. 성호 씨 번호 20년 동안 그대로 두었어요. 지우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침묵했다. 병실의 고요가 내려앉았다. 성호의 숨소리만 들렸다. 점점 가늘어지는 숨소리. 영수가 말했다. 성호야. 그는 성호에게 말했다.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들어줄래?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수는 계속 말했다. 미안해. 그때 너한테 심하게 했어.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고마워. 좋은 친구였어. 좋은 동료였어. 사랑해. 내 평생 최고의 친구였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깨졌다. 그는 성호 손을 이마에 갖다 댔다. 제발 깨어나. 한 번만 더 눈 뜨자. 내 얼굴 한 번만 더 보자. 그럼 다 용서할게. 다 잊어줄게. 하지만 성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영수는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20년 참았던 울음을. 지연도 울었다. 아버지를 위해, 영수를 위해, 그들의 우정을 위해. 시간이 흘렀다. 울음이 잦아들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두 사람은 성호를 봤다. 가만히. 오래. 영수가 지연을 봤다. 따님.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말씀하세요. 성호 씨는 좋은 아버지였을 거예요. 영수가 말했다. 말은 없었어도 표현은 서툴러도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항상.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영수가 말했다. 성호 씨가 절 남겨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런 나를 위해서였겠죠. 따님이 혼자가 아니도록. 성호 씨 혼자 가지 않도록. 지연은 영수를 봤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불러주셔서. 두 사람은 마주봤다. 처음 만났지만 오래 알았던 것 같았다. 성호를 통해서, 성호 때문에.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남자와 자리를 나란히 했다. 둘은 번갈아가며 성호의 손을 잡았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성호의 호흡이 조금씩 느려졌다. 지연은 울지 않았다. 남자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용히 확인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다. 박영수 아래에 새 이름을 입력했다. 새벽 3시였다. 병실 밖이 칠흑같이 어두웠다.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도 희미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 병실만은 깨어 있었다. 성호의 호흡이 더 느려졌다. 심전도 소리도 느려졌다. 지연은 그 소리를 들었다. 영수도 들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지연은 아버지 손을 잡았다. 영수도 잡았다. 두 사람이 함께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아빠. 지연이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쉬어도 돼요. 영수도 말했다. 성호야.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편히 쉬어.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처럼. 지연은 귀를 기울였다. 영수도 그랬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심전도 소리가 더 느려졌다. 간격이 길어졌다. 지연은 가슴이 조여들었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성호야. 영수가 속삭였다. 다음 생에 꼭 만나자. 그때는 행복하게 살자. 약속해. 성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는 것처럼. 지연은 그걸 느꼈다. 아빠 사랑해요. 그녀가 말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영수가 말했다. 나도 사랑해, 친구야.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리고 멈췄다. 침묵이 찾아왔다. 완벽한 침묵이었다. 지연은 숨을 멈췄다. 영수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성호를 봤다. 성호의 얼굴이 평온했다. 고통이 없었다. 편안해 보였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조용히 다가와 맥을 짚었다. 심전도를 확인했다. 그리고 지연을 봤다.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간호사가 나갔다. 곧 의사가 들어왔다. 같은 절차를 반복했다. 사망 시간을 기록했다. 새벽 3시 23분. 그리고 조용히 나갔다. 병실에 지연과 영수만 남았다. 그리고 성호. 더 이상 숨 쉬지 않는 성호. 지연은 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다. 영수도 그랬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저 함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영수가 천천히 일어났다. 지연도 일어났다. 두 사람은 성호를 마지막으로 봤다. 오래, 조용히. 안녕, 성호야.
영수가 말했다. 편히 쉬어. 더 이상 아프지 마. 지연은 아버지 이마에 키스했다. 차가웠다. 안녕히 가세요, 아빠. 사랑해요. 두 사람은 병실을 나왔다. 복도가 조용했다. 새벽의 병원은 고요했다.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말없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다. 버튼을 눌렀다. 기다렸다. 엘리베이터가 왔다. 문이 열렸다. 들어가기 전 지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열었다. 박영수 밑에 커서를 놨다. 새 이름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김성호. 아버지 이름을 입력했다. 전화번호는 없었다. 하지만 이름은 남겼다. 기억하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영수를 봤다.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번호를 교환했다. 저장했다. 이제 지연의 연락처에는 이름이 세 개였다. 아버지, 영수, 그리고 자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혔다. 내려갔다.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나왔다. 병원 로비는 텅 비어 있었다.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다. 두 사람은 정문으로 걸어갔다. 자동문이 열렸다.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지연은 숨을 들이쉬었다. 영수도 그랬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쪽이 붉었다. 해가 곧 뜰 것 같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다. 영수가 말했다. 장례는 언제 하실 건가요? 지연은 생각했다. 모레쯤요. 준비할 게 많아서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지연은 영수를 봤다. 정말요? 영수가 미소 지었다. 네. 성호 씨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는 멈췄다. 따님을 위해서도요. 지연은 고마웠다. 감사합니다. 영수는 손을 내밀었다. 악수했다. 따뜻한 손이었다. 연락 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영수가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영수는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지연은 그를 봤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다. 걸음이 무거워 보였다. 하지만 계속 걸었다. 멈추지 않았다. 지연도 택시를 잡으러 갔다. 길가에 섰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다. 차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곧 택시가 왔다. 손을 들었다. 택시가 멈췄다. 탔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물었다. 지연은 주소를 말했다. 아버지 집 주소였다. 아니, 이제 자신의 집이 될 주소였다. 택시가 출발했다. 지연은 창밖을 봤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가게 셔터가 올라갔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다. 버스가 지나갔다. 세상은 계속 움직였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봤다. 세 개의 이름. 김성호, 박영수, 그리고 맨 위에 자기 이름.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버지 없이. 하지만 혼자는 아니었다. 영수가 있었다. 아버지의 친구. 이제 자신의 친구. 연락처는 채워질 것이었다. 천천히. 하나씩.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놨다.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하지만 마음이 편했다. 아버지가 혼자 가지 않았다. 친구와 딸이 함께 있었다. 마지막까지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침 햇살이 병실로 들어왔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었다.
지연과 남자는 병실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지연의 휴대폰 화면이 잠시 보였다. 연락처 목록에 이름이 2개였다. 문이 닫혔고 병실에는 빛만 남았다. 햇살이 빈 침대를 비쳤다. 하얀 시트가 깨끗했다. 구겨진 곳이 없었다. 마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공기는 알았다. 여기 누군가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 떠났다는 것을.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흔들렸다. 가볍게, 조용히,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췄다. 느리게, 우아하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지나갔다. 카트를 밀고 다른 병실로 향했다. 생명은 계속됐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병실 문이 열렸다. 청소부가 들어왔다. 나이 든 여자였다. 걸레와 소독약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병실을 둘러봤다. 익숙한 장면이었다. 매일 보는 장면이었다. 그녀는 청소를 시작했다. 바닥을 닦았다. 창틀을 닦았다. 침대 테이블을 닦았다. 모든 흔적을 지웠다. 다음 사람을 위해. 하지만 창문은 그대로 뒀다. 열린 채로. 바람이 계속 들어오도록. 공기가 순환하도록. 청소가 끝났다. 그녀는 나갔다. 문을 닫았다. 병실은 다시 텅 비었다. 하지만 깨끗했다. 새로웠다. 햇살이 더 밝아졌다. 아침이 완전히 왔다. 병원 정원에서 새가 울었다. 짹짹, 규칙적으로. 생명의 소리였다. 병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파란 하늘이었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완벽한 날씨였다. 누군가에게는 슬픈 날이었지만 하늘은 몰랐다. 그저 파랬다. 저 멀리 도시가 보였다.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사람들이 출근했다. 차들이 달렸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한 사람이 떠났어도 병실 안은 고요했다. 소리가 없었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도, 심전도 소리도, 숨소리도 없었다. 오직 바람 소리만 있었다. 부드럽게 커튼을 스치는 소리. 테이블 위에 뭔가 놓여 있었다. 작은 종이였다. 간호사가 남긴 메모였다. 거기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름 하나. 김성호. 햇살이 그 종이를 비쳤다. 글자가 선명했다. 김성호.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친구. 한때 꿈을 꿨던 사람. 한때 사랑했던 사람. 바람이 종이를 들어 올렸다. 살짝. 다시 내려놨다. 종이는 그대로 있었다. 날아가지 않았다. 남아 있었다. 기억되기 위해. 시간이 흘렀다. 해가 더 높이 떴다. 병실이 더 밝아졌다. 모든 게 선명했다. 하얀 침대, 빈 의자, 열린 창문, 파란 하늘.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다. 복도에서 누군가 기쁜 소식을 들었나 봤다. 생명이 태어났나 봤다. 누군가 깨어났나 봤다. 병원은 그런 곳이었다.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곳.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다른 간호사가 들어왔다. 차트를 들고 확인했다. 빈 병실이었다. 준비됐다. 다음 환자를 위해. 그녀는 창문을 닫았다. 커튼을 쳤다. 조명을 껐다. 그리고 나갔다. 문을 닫았다. 병실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다. 커튼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가는 선처럼, 희망처럼. 저 밖 어딘가에서 지연은 걷고 있었다. 집으로, 아니, 아버지 집으로. 정리할 게 많았다. 장례를 준비해야 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휴대폰 연락처에 이름이 있었다. 박영수, 언제든 전화할 수 있었다.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영수도 걷고 있었다. 자기 집으로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성우가 있었다. 영원히 있을 것이었다. 친구로, 동료로, 한때 함께 꿈꿨던 사람으로 병원 정원에 나무 계속 오후 1026가 서 있었다. 앙상한 나무였다. 잎이 다 떨어진 나무였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 봄이 오면 다시 꽃을 피울 것이었다. 잎을 틔울 것이었다. 그렇게 계속될 것이었다. 하늘에 구름이 떠갔다. 천천히, 조용히,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목적지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계속 갔다. 멈추지 않았다. 병실은 여전히 고요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뭔가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뭔가. 떠났지만 남아있는 뭔가. 연락처 하나. 그것이 이어준 두 사람. 그것이 남긴 하나의 이야기. 빛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모든 걸 감쌌다. 모든 걸 위로했다. 그리고 하루가 시작됐다.